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간단한 이야기들, 가장 쉬운 이야기들 들려드리려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8월달이 되었죠. 8월달이 된 만큼 8월달부터는 조금 더 신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신나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와가지고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들었었지만은 저희 채널에서 IT 이슈보다 리뷰에 대한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리뷰 제품들을 좀 많이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좋아하는 덕후님들하고 함께 관련된 것들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중간에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 갑자기 와가지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트위터 블루, 이번에 트위터 X, 요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트위터가 X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유튜브처럼 크리에이터들하고 광고 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돼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허들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블루에 가입이 돼야 돼요. 이 트위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게 약점이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이라기보다 뭐랄까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모델로 가게 되면은 국내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블루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보게 되면은 연간 10만 원 가량이에요. 근데 허들이 조금 높은 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터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간 1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제 투자를 해도 되게 되는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누적 게시물엔 조회수의 노출수가 1,500만 회 이상이어야 돼요. 꽤 많이 되네요. 아니다. 1,500회면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1,500만 회 이상이어야 되고, 많다. 1,500이면. 그리고 팔로우는 5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팔로우 숫자는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시물 노출수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의미가 있는 글들, 이거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자, 이 조건 세 가지죠. 블루에 가입이 되어져 있고, 노출수도 1,500만 회 이상이어야 되고 팔로워가 50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스트라이프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받는 계정이거든요. 그쪽이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X 정책에 트위터 정책에 위반되는 콘텐츠는 공유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콘텐츠나 도박이나 마약, 음주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야, 이게 트위터가를 떼시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의미 있고 좋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준다는 얘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솔깃하기는 한데 일단 블루가 국내선 되고 있지 않으니까 잠깐 기다려보는 걸로 하시죠. 자, 바로 얘기하죠. 안드로이드 14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번에 안드로이드 14가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통 베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7월, 8월로 넘어가니까 이번 달 중순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드로이드 14의 그런데 이슈는 바드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바드는 구글 거죠. 구글의 대화형 챗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GPT 바드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바드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을 돌리고 있거든요, 웹상에서. 근데 공식적으로 탑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게 좀 궁금한 건데 사실 저희 쪽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게 안드로이드 어시스턴트가 이제는 물러나고 바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고객 서비스, 대 B2C 서비스의 핵심은 바드로 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통합이요, 5월달에 열렸었던 iOS 언급이 한번 됐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한 정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음성도 가능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서 찾는 것도 가능해질 거고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밀착성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신에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이 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최신 버전부터는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네요. 마지막 얘기 가보죠. 네이버 파이낸셜, 또 제가 중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결제 플랫폼이죠. 알리페이 그리고 유니온페이하고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9월달부터 중국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해외 가맹점에서.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번 달에 있었던 이슈였었죠. 우리가 신용카드로도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에 충전해서 쓸 수 있다. 외국인들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좀 확장성을 보다 보면은 중국의 금융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외국을 통해서 열기 시작했다. 더 많은 여행객들, 더 많은 사람들과의 제휴, 공유 이런 것들로 해서 핀테크에 대한 빗장이 약간은 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나가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좋아요 못 누르신 분들 있으시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7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거 보시고 댓글도 나누고 IT에 대한 지식 켜켜이 쌓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무더울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